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항암제 신경독성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항암제를 투여를 받으면은요, 이 신경독성이라는 게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항암제가 그렇지는 않은데 어떤 특수한 항암제는 이 신경독성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꽤 이제 무서운 그런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항암제 신경독성의 무서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저는 이제 종양내과 의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공의 시절에 이 종양 환자분들은 되게 많이 봤습니다. 되게 많이 봤지만 실제로 어떤 항암제 레지멘을 사용해서 이 암 치료를 할지를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아니었어요. 그 결정권자는 대학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이 이제 어떤 뭐 A라는 레지멘 혹은 B라는 레지멘으로 치료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그 오더를 받아가지고 잘 내고 그 합병증 관리하고 뭐 랩 체크하고 이제 이런 일을 했던 전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소화기내과 전임의를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이 환자분들을 볼 일이 없죠. 그렇지만은 이분들이 내시경 하시잖아요. 내시경을 할 때 이제 저는 그 환자분들을 내시경 할 때 이제 보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경험이에요. 제가 이제 내시경 할 때 어떤 환자분을 봤냐면은, 그러니까 내시경 하러 이제 딱 들어오시는데, 환자분이 일단은 되게 좀 힘들어 보이세요. 힘들어 보이시는데, 장갑을 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장갑 끼고 있는데, 이 손에다가 내시경 할 때 수면으로 하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여기 이제 이 세츄레이션 모니터라는 걸 달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산소 포화도 측정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수면하시다가 숨 안 쉬어가지고 산소 포화도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병원에는 대부분 합니다. 요새는 뭐 일반 의원에서도 이 산소 포화도 모니터링 하는 데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되게 조그마한 약간 집게처럼 생긴 걸 이렇게 탁 집어야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게 장갑을 이거 하려면 원래 장갑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저기 항암제 신경독성 때문에 너무 아파가지고 장갑 이거 그냥 끼고 해도 된다고 들었다. 그래서 그 장갑 중에서는 그게 되는 장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끼고 여기다가 그냥 탁 집었어요. 탁. 그냥 정말 살살 했는데도 너무 자지러지게 아파하시는 거예요. 너무 예민해지셔가지고 신경독성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항암제 신경독성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게 장갑을 끼고 있는 중에도 어디 이렇게 조금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자극이 오면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 항암제 중에 젤로다하고 옥셀리플라틴 썼던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시스플라틴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걸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옥셀리플라틴이라고 하는 약, 이 약이 이제 신경독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신경독성. 그러니까 여기 이제 플라틴이라고 붙어 있죠. 이게 이제 플라티늄 계열의 약이라는 뜻이에요. 플라티늄 계열의 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옥셀리플라틴,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제가 이거는 예전이라서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플라틴. 그래서 이 플라틴 자가 붙은 약들은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신경독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독성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감각이 이상하고요. 감각이 이상하고 4살이 4살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프고. 근데 특히 이제 이게 어디에 많이 나타나냐면 손하고 발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리고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신경독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항암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뭐 한 2000년도 요쯤에는 되게 낙관론이 팽배했었어요. 이게 사실은 되게 오래전부터 쓰던 항암제입니다. 시스플라틴 이런 거 되게 1990년대부터 이게 아마 썼을걸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되게 오래전부터 쓰던 그런 항암제인데요. 그때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독성이 있잖아요. 이런 신경독성이 있으니까 이런 약제는 우리 지금 의학기술이 너무 발전하고 있으니까 뭐 나중에 뭐 한 10년만 지나면은 다 퇴출되고 암은 완전히 정복될 거다.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되게 낙관론적으로. 근데 완전 다 헛소리였죠. 지금도 옥살리플라틴, 시스플라틴 씁니다. 써서 이제 신경독성 나타나는 경우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 정복이라는 게 아직도 좀 갈 길이 멀고 좀 힘든 작업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항암제 신경독성의 약간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자, 모든 사람들, 옥살리플라틴이나 뭐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을 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일부 그런 환자분한테서 생기는 문제라는 점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서 처음부터 뭐 안 쓰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곤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생기면은요, 이런 독성이 생기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연치료하러, 야, 현대의학은 다 이런 부작용 생기고 안 좋으니까 나는 자연치료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예, 이게 어느 정도 이걸 완전히 싹 깔끔하게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다양한 수단들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게 아주 뭐 효과적이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상당 부분 이 고통스럽고 불편한 것을 같이 상의해 가면서 완화시켜주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완화 수단을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그래서 너무 자연치료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일단 완화를 아픈 거 좀 너무 불편한 완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완화하시면서 자연치료를 하세요. 이거 제가 하는 거는 이거는 좀 개인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아예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불편한 거는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걸 전문가랑 상의하면서 조절할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항암치료가 이렇게 힘들어요. 항암치료가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이런 얘기 자꾸 나오는 거죠. 항암치료 아예 하지 말자, 막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득과 실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모든 치료가 득만 있을 수는 없어요. 득과 실이 다 공존하는 거죠. 근데 특히 이 항암제 치료는 실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라서 이걸 이제 너무 본인의 뭐 주변 지인들이랑 이렇게만 상의를 하지 마시고 전문가하고 득과 실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요. 본인이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하는 거고요. 그래도 나는 암 한번 항암제로 치료해 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와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이죠. 일부만 가지고 이걸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중요한 그런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항암제 신경 독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좀 다양한 여러 가지 얘기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